네, 안녕하세요. 저번에 호텔에서 결혼하고 10개월 만에 이혼하기라고 해서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을 정리해 놓은 컨텐츠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부적절한 컨텐츠로 식별이 되어서 삭제 조치가 되었어요. 말 그대로 영상이 떡상해가지고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그 영상에서 집과 인테리어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랜선 팁들이와 인테리어 관련해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팁들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비록 현재 이 집이 지금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보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진짜 정성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요. 또 비교적 최신 정보니까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 예쁜 집에서 9개월밖에 안 살았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인테리어는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. 이제 각 공간별로 어떤 자재를 썼는지 이런 정보들 같은 거를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지,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지 그런 공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30평 집이고 방이 3개, 욕실이 2개, 그리고 베란다는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. 현관 같은 경우에는 딱 집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왜냐면 집이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현관이 좁아요. 최대한 약간이라도 널찍해 보이는 게 목표였고요. 그러면서도 타일 색깔을 제가 너무 밝은 색으로 하지 않고 되게 살짝 어두운 회색으로 했었던 이유는 너무 밝게 하면은 딱 신발에서 묻어나오는 먼지나 때 같은 게 너무 잘 보이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두운 그레이색으로 했는데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또 이 현관문 그 필름 색깔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 신발장이랑 맞춰서 화이트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두운 우드 색깔로 나중에 변경을 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사소한 차이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인상을 주더라고요. 한번 짙은 우드 색깔로 이렇게 눌러주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집에 약간의 무게감을 주는 듯한 느낌?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짙은 우드로 한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홈바인데 요즘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철거를 해서 각자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게 좀 변형을 해서 쓰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홈바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붙박이장을 홈바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. 너무 좁은 붙박이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널찍한 공간은 안 나와요. 그래서 최대한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직접 시안도 그려가면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스펙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랑 소통을 했었습니다.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 위에 대리석 마감을 살짝 어두운 대리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홈바 자체가 짙은 우드색인데 대리석까지 이렇게 진한 색이다 보니까 이게 대리석인 게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. 약간 연한 대리석이어야지 내가 대리석이다 이런 존재감을 좀 발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거실이에요.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계획을 했냐면 일단 집 자체를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하는 데에다가 좀 중점을 뒀어요. 그러면서도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개방감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베란다 창문 대신에 투명한 폴딩 도어로 시공을 했어요. 이렇게 되니까 시야가 확보가 되면서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걱정했던 거는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을까였는데 걱정을 했던 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전혀 춥지 않고 생각보다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다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이 폴딩 도어 시공은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폴딩 도어를 시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밖에 베란다와 집의 거실의 바닥색이 너무 구분이 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베란다 타일도 바닥에 이 마루 색깔이랑 최대한 맞춰서 비슷해 보이는 걸로 골라서 시공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날이 좋을 때는 이 폴딩 도어 옆으로 싹 제껴두고 마치 한 공간처럼 넓게 확장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.
원래 보통은 베란다 조명 같은 거는 신경 잘 안 쓰는데 저는 투명 폴딩 도어를 했기 때문에 베란다도 어떻게 보면 거실의 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명도 일부러 살짝 고가의 가격대가 있는 예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커튼을 다 걷어두고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저녁에 이 베란다 조명 하나만 켜놓고서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사길 잘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거실 한 면에 이렇게 액자 레일을 거는 거는 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다 이렇게 벽이 하얗기 때문에 어떤 소품을 걸어놓느냐, 어떤 그림을 걸어놓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또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이 액자 레일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통 그냥 서비스로 시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제가 거실 시공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좀 기록을 해둔 거고요. 이 빨간색을 TV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TV가 이렇게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셋탑박스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파서 셋탑박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TV가 딱 붙어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. 이 시공은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조명을 제가 주백색이라고 좀 흰색빛 나는 거랑 전구색이라고 노란빛 나는 거를 섞어서 달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구색 조명만 켜거나 아니면 베란다 조명만 켜고 생활을 했어요. 저한테는 주백색이 좀 너무 밝더라고요. 그리고 이 육정 걸레바지 이것도 약간 후회가 되는 부분이 이 걸레바지라는 게 있어요. 이 걸레바지가 얄쌍해지거나 아예 없을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거든요. 그리고 이 걸레바지가 높아질수록 좀 더 저렴해져요. 그래서 저는 비용을 좀 아껴보겠다고 이 걸레바지를 사진처럼 얇은 걸레바지 대신 살짝 더 높은 걸레바지로 했는데 다시 인테리어 하게 된다면은 한 4전? 3전? 아니면 걸레바지를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좀 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. 부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구조를 바꿨어요. 원래 기역자 부엌이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 디귿자 부엌으로 구조를 아예 바꾸면서 냉장고장을 짜서 이 안에다가 넣고 이 부엌 인테리어에서 제가 굉장히 기발하다 내 스스로도 좀 이건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액자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액자 레일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액자가 붙어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이거는 이 벽지와 벽 사이에 함석판이라 그래서 자석이 붙는 어떠한 필름을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. 이 아이디어는 제가 그냥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났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집에 놀러 온 사람마다 너무 예쁘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팁은 공유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부엌 시공할 때 이 미드웨이라 그래가지고 이 싱크대와 상부장 사이에 들어가는 이거를 만약에 좀 큰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하면 비싸져요, 가격이. 그래서 저는 좀 작은 타일들을 이어붙였거든요. 색깔만 잘 맞추면은 작은 타일로 해도 그냥 한 면처럼 큰 면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싼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비용을 아끼고 싶은데 어디서 아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이렇게 하얀색 작은 타일로 붙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키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 싱크대 높이를 일반적인 싱크대 높이보다 살짝 높게 했고 대신 이 상부장 높이를 일반적인 상부장보다 살짝 짧게 했어요. 그렇게 했을 때 집이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개방감이 확보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침실은 진짜 언제 봐도 너무너무 제 스타일로 꾸며놓은 공간이라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. 특히 이 가구,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던트 등을 침대 양옆으로 달아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조명 빛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줬고 대충 야매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랑 소통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시공이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엔 욕실인데요.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욕실입니다. 이 정도면은 환골탈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큰 욕실이 있고 안방에 있는 작은 욕실이 있는데
이 메인 욕실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안방 욕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메인 욕실의 가성비 버전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욕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볼 땐 무엇이냐면 이 타일과 타일을 이어주는 이 줄눈의 색상, 제가 볼 때는 이게 욕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. 이 줄눈의 색상이 타일 색상보다 어두우면 괜찮아요, 차라리. 근데 이 타일보다 줄눈 색상이 밝아지는 순간 확 싼티가 나요. 타일과 거의 유사한 색상으로 줄눈을 마무리를 하시면은 마치 이게 하나의 타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대리석 한 판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정말 호텔 화장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줄눈 색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만약에 이 600각 타일이 좀 비싸서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작고 저렴한 타일을 쓰시되 줄눈 색상만 타일에 잘 맞춰보세요. 그렇게 해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욕실을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타일을 일부러 일반적인 욕실보다 좀 어두운 색상을 썼어요. 안방 욕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저렴한 자재들을 사용을 했고, 대신 이 줄눈 색상만 잘 맞춰줬고, 전체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공간들,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가격 견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방. 이곳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. 한 시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8, 90만 원 정도에 이렇게 3면을 다 드레스룸을 설치를 했고, 가장 끝에는 스타일러를 하나 놨고요. 이곳은 정말 옷만 갈아입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. 그 시스템 옷장 어떻게 짤지 이런 식으로 다 스케치를 해서 드려야 돼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서재인데, 서재도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고요. 그냥 가구를 잘 매칭을 해가지고 꾸며줬던 것 같아요.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일할 때 기분 좋으려면 가구 같은 게 좀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장을 강남의 그 세덱이라는 가구점에 가가지고 꽤나 큰 돈을 줘서 구입을 했는데 비추입니다. 이건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. 좀 거의 예쁜 쓰레기에 가까워요. 관상용으로만 좋다.